자, 어제 64K를 찍었던 이 비트코인이 오늘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마이너스 1%대 조정입니다. 자, 뭐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엄청나게 빠졌다고 하는데 위험 자산에 대한 이 선호도가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떤 게 중요할지 오늘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이 하락폭이 보이실 거예요. 6월 초에 나왔던 이 하락폭을 절반 정도까지는 회복을 보여줬지만 이번에 하락의 대부분을 회복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어제는 이 아래 꼬리가 심하게 달리게 되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만 오늘은 거래량이 일단 줄어든 채로 밤중에 거래량은 늘어날 수는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과연 이번 장세에서 어떤 걸 확인하고 어디에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워스입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일단 비트코인이 반등을 보여주곤 있더라도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든 게 팩트입니다. 내려올 때만 거래량이 터지고 올라갈 때는 이게 딱 보이시죠? 내려갈 때 거래량이 터지고 올라갈 때는 솔직히 반등세만 나오다 보니까 매도세가 거의 안 잡히는 상황에서 그냥 되돌림 반등 정도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한 데이터, 여러분들이 좀 체크했을 때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한번 말씀해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해당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차트는 거래소에 보관되어 있는 ERC20, 이 스테이블 코인의 총량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쉽게 말했을 때 거래소 안에 있는 대기연금인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 가지고 가장 먼저 사용되는 자금입니다. 따라서 거래소 안에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증가하면 언제든지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대기 자금이 많아진다는 뜻이고 반대로 감소하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매수 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의미입니다. 지금 차트를 봤을 때 2025년 말부터 계속해서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때 당시에 750억 달러까지 올라왔는데 현재는 632억 달러. 더 중요한 것은 점선으로 표시된 게 이게 100일 이동평균선이 하락세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루 이틀 감소한 것이 아니라 거래소 전체의 유동성이 중기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즉 현재 비트코인이 반등은 보여주고 있지만 그 반등을 뒷받칠 만한 새로운 현금이 거래소로 들어오고는 있지 않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차트인데요. 이번에는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총량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면 장기 보관 목적의 출금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로 딱 됩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거래소 BTC 보유량은 300만 BTC 이상에서 현재 271만 BTC까지 이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자체는 분명히 긍정적인 흐름이긴 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다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감소하지 않고 최근에는 270만에서 272만 BTC 이 구간에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즉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빼가는 움직임이 이전보다 둔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한 축적이 이어지고 있다기보다는 투자자들이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차트를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 차트와 이 내용을 같이 보면 현재 시장 구조가 보입니다. 첫 번째 거래소로 들어와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총량은 줄어들고 있다. 즉 새롭게 시장에 들어오는 현금이 많지는 않다. 이게 다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갔을 수도 있죠. 자, 두 번째 거래소에서 빠져나가는 이 비트코인도 예전처럼 빠르게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강한 매집도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죠. 결국 지금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이 강하게 들어오는 상승장도 일단 아니고 반대로 대규모 매도도 나오는 하락장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에너지를 모으면서 일단 많이 내려왔었으니까 균형을 맞추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는 게 가장 적절하다는 거죠. 여기에 거시 환경도 아직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연준은 아직 금리를 동결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에 따라 가지고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져 있습니다. 또 ETF 시장에서도 최근 자금 유입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기관 자금과 거래소 유동성 모두 아직은 강한 상승장을 만들어줄 그만큼 힘이 넘쳐나지는 않고 있다는 거. 결국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유동성이죠.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유동성이 좀 턱발하면서 수급이 붙게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아직은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스테이블 코인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이 다시 뚜렷하게 감소하면서 장기 보관 움직임이 이런 장기 보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반등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새로운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은 아직 감소하고 있고 비트코인 거래소 유출도 둔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반등장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보다는 시장에 실제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는지 이걸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장세에서도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은 분명히 존재하죠. 수익이라는 게 우리가 현물을 담았을 때는 해당 구간에서만 담았을 때 수익을 볼 수는 있지만 선물은 내려갈 때도 좀 베팅을 하면서 이런 자리들은 우리가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이 좀 심한 이런 장세에서는 제가 트레이딩 교육방에서 좀 타점을 잡아가지고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매매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트레이딩 관점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장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에서 50K 부근에서 수급 공방이 이어지다 보니까 한 차례 좀 위로 튈 흐름으로 보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 해당 구간입니다. 자,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시니까 딱 이때쯤이었습니다. 이때쯤에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타점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물론 이게 추가적으로 빠졌을 때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손절도 좀 타이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실제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한번 쌓아놨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구간들이 무조건 수익이 난다. 저도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확정 짓는 순간 그건 사기꾼이죠. 저는 확률 높은 자리, 이렇게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보이는 자리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저도 손절이 날 때가 있습니다. 손절이 날 때가 있는데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만 들어가더라도 정말 좋은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률 높은 자리만 공략을 하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계속해서 관점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관점들을 통해 가지고 세부적인 디테일들을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손실이 정말 발생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장세는 너무나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한번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그냥 청산당해요. 청산당한다는 건 여러분들의 자산이 그냥 녹아내린다는 거죠. 자, 현물 기준으로는 내가 뭐 1BTC를 가지고 있다. 근데 아무리 물려도 10% 물려도 20% 물려도 이거는 탈출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존버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 기준으로는 방향성 한 번만 틀리면 어떻게 되죠? 내려가면서 내가 롱 잡았다면 그냥 털리게 됩니다. 그런 자리들은 결국에 공략하다가 여러분들의 자산만 녹아내립니다. 녹아내리지 마시라고 제가 이런 자리들만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대신 중요한 건 정말 흐름이 꺾일 것 같으면 그거는 칼 손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물론 저도 단기적으로만 롱 한번 먹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 구간까지 한번 먹었던 거죠. 이렇게 반등이 바로 나오다 보니까 바로 한번 먹었었는데 그 뒤로 변동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안 하는 이유는 확률이 거의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확률 높은 자리에서 매매를 했을 때 확률 높은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더라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확률이 낮은 자리에서 매매를 해가지고 괜히 이거 수익 났던 거 다 토해낼 바에는 그냥 들고 있는 이 수익금 가지고 나중에 또 기회를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잡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하죠. 왜? 지금 사람들은 많이 손절을 하면서 그리고 손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있어요. 많이 떠났다는 건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터질 때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이런 것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시점들만 공략을 하더라도 결국에 수익은 조금씩 따라올 겁니다. 저도 트레이더 입장으로서 손실이 안 나는 건 아니더라도 결국에 수익이 날 자리들은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괜히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아니겠죠. 자, 결국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확률 높은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률 높은 자리에서 들어갔을 때 직전은 또 칼같이 하고 아무리 올라가도 아무리 내려가도 내가 기준을 삼고만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직접 뭐 설정하시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차트를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트레이딩 교육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뭐 관점들을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어디서 잡아야 될지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그냥 공유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해당 번호에다가 수익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이 트레이딩 교육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바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실 때 아니다. 일단 변동성이 크니까 일단 들어오시고 제 관점이 어떻게 되는지만 일단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익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